요거는 원본이 아닙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영상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늘 원본 영상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죠. 그 이유는 지금이 이렇게 환한지 어두운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때 시간이 지난 7월에 7월에 이곳 지역이 해 지는 시간이 7시 39분입니다. 7시 39분인데 이분이 사고 나서 119에 신고한 시간이 7시 25분이래요. 그렇다 그러면 해 떨어지기 전이죠. 근데 해가 떨어져도 한 10분, 20분 동안은 아직도 훤해요. 특히 여름에는요. 근데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가 내리면 어둡잖아요. 장마철에. 어두우면은 이게 해 떨어지기 한 20분 전 같은데 근데 비는 내리고 비 내리면 어둡거든요. 구름이 잔뜩 껴 있으니까요. 이거 판단 못해요. 제가 원본 영상 좀 주세요 그랬더니 올려주세요 그랬더니 경찰이 갖고 있대요. 그 경찰에서 안 준대요. 찍어만 가라고 그런대요. 여러분들 SD카드요. 그거 경찰 주지 마세요. SD카드로 경찰이 거기다 자기 그 컴퓨터에 그걸 갖다 복사만 하면 되거든요. SD카드는 받아오세요. 근데 내 영상인데 경찰한테 한번 주면은 경찰이 나한테 안 줘요. SD카드 내 거예요. 경찰이 압수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압수한 게 아니면 SD카드는 그거 저한테 돌려주세요 그러세요. 경찰이 안 주니까 이거 알 수가 없어요. 보실까요?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비 오는 날, 비가 계속 오고 있죠. 우산 쓰고 가니까. 네. 저 불 켜고 오게 다 이런 사고였습니다. 지금이 어느 정도 어두운지를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9에 전화 시간이 7시 25분입니다. 근데 이날 해 지는 시간은 7시 39분이에요. 그러면 저렇게 비가 많이 오고 있으면 어두울 거예요. 껌껌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주변에 가로등도 많은 지역이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훤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이 스마트폰이 스마트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도 훨씬 더 밝게 찍히는 거 아세요?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블랙박스, 밤에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요걸로 촬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보정을 해줘요. 스마트하게. 그리고 환하게 찍혀요. 그래서 이걸로 찍은 거는 몰라요, 이거 같고요. 실제보다 무진장 밝아요. 지금 이 상황이면은 불박차에 잘못 있나요, 없나요? 자, 저기 쭉 가고 있는데 사람이 불박차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아요. 여기 있네요, 여기. 검은 옷을 입고 걸어가네요. 무단횡단이 아니라 걸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대각선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대각선으로. 대각선은 무단횡단이군요. 비 오는 날, 지금이 어둡다면, 비 오는 날 어두운 시간에 검은 우산 쓰고 검은 옷 입고 건너가면 저 보일까요? 근데 지금은 보여요. 실제 눈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껌껌한 시간은 아니고요. 이거는 네, 불박차에게 잘못이 없다고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내가 횡단보도 내 신호 차량 신호잖아요. 차량 신호인데 저 앞에 횡단보도 가면 좀 떨어졌네요. 여기에 뭐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뒤늦게 발견되는 거고요. 그냥 혹시 모르잖아. 그거 잘 살피면 미리 발견하는 거고요. 이번 사고는 일단 제가 볼 때는 불박차의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불박차 잘못이 더 많아 보입니다.
무단횡단자 잘못 한 40% 볼 수 있을까요? 굳이 투표할 필요 없어요. 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에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죽여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저 사망하는 거죠. 근데 그냥 뒤늦게 발견했으니까요.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검은 우산까지 썼습니다. 비가 오는 상황에서 와이퍼를 닦아도 그래도 좀 물기가 잘 안 보이잖아요. 마주오는 차량의 라이트로 인해서 빛 번짐이 심했던 날입니다. 그렇더라도 이거 무죄 가능성은 제가 볼 땐 무죄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만일 가로등도 없는 시골길이었다 그러면, 그리고 껌껌했다 그러면 요즘 이런 사고 무죄 나옵니다. 근데 가로등 있고 아직 해지기 전이고 실제 상황이 이거보다 얼마나 어두운지 모르겠어요. 좀 무죄는 어려워 보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자동차 60, 무단횡단자 40 얘기했죠? 그럼 형사비가 필요하죠. 예. 5년 전에 친구의 소개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는데요. 당시 최고 한도로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보험 그만두고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옛날 거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안 된 거예요. 이거 올 7월에 있었던 사고입니다. 사고 발생하고 나니까 너무 낮은 한도로 가입돼 있었어요. 5년 전 거는 형사비금 사망사고 3천이잖아요. 변호사 비용 500이고요. 유족 측은 3천만 원 너무 적다. 운전자 변호사는 3천만 원 안 된다. 합의 못 해줘. 이런 상황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까요? 변호사는 어차피 기소되면은 정식 기소되면 옛날 거예요. 정식 기소됐을 때만 나옵니다. 이거 정식 기소된 사고로 보여집니다. 변호사는 그 동네 변호사 선임하세요. 500만 원 나오잖아요. 기소됐잖아요. 기소. 그게 법원에 기소된 거예요. 정식 기소된 거죠.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이거 피할 수 있는 사고로 나왔죠. 그렇죠. 이 정도면 피할 수 있는 사고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형사합의 하세요. 형사합의 안 하면 실형될 가능성과 집행유예 될 가능성, 운전 잘못이 더 크기 때문에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살면 안 되잖아요. 형사합의 해야 돼요. 합의하면 집행유예예요. 합의하면 집행유예 확실하고 벌금형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는 게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3천만 원짜리 운전자보험도 그것도 보통 한 만 몇천 원, 2만 원 그 정도 되잖아요. 그 거의 비슷한 돈으로 지금은 2억 원까지 나오는데 이분이 옛날 친구가 이거 제일 많은 거야. 그거만 그냥 있고 지금 이제 뒤늦게 참 형사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형사비 변호사는 선임하세요. 저는 선임 못 하십니다. 이게 지방이에요. 지방이 500만 원 갖고 재판을 몇 번 해야 되거든요. 최소한 2번 가야 되는데 저는 안 돼요. 그 동네 변호사 선임하세요. 그렇다면 형사비금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운전자 보면 3천만 원 나오잖아. 3천만 원이면 되지 뭐.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투표 시작. 제가 1억 이상도 쓰려고 그러다가 그냥 여기까지만 했어요. 상대도 무단횡단 잘못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3천만 원이면 적당하다. 12%. 근데 안 해주잖아요. 3천만 원. 5천만 원이 4%, 7천만 원이 18%, 1억 원이 66%. 요즘은 1억 원에도 형사합의 잘 안 돼요. 특히 피해자 과실이 얼마 안 될 때. 피해자 과실이 없거나 또는 피해자 과실이 있어도 한 20% 정도 될 때, 그럴 때는 1억 원에 합의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다 2억인데 왜 당신은 1억이야? 이렇게 해요. 제가 운전자분 옛날 거서 그건 당신 사정이 들어가 살아 그러면
우리 합의 못 해줘. 이렇게 나옵니다. 1년을 들어 살게 되면 그 돈으로 치면 얼마가 될까요? 한 5천만 원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돈 합해야죠. 그래서 싹싹 빌어갖고 내 돈으로 2천만 원을 해서 최소한 한 5천만 원 정도는 그래서 합의가 되면 다행이에요. 안 되면 진짜 답답해지는 거죠. 합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탁 거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피해자 측에서 유족들이 공탁 동의 안 해주더라도 사건 번호로 공탁 걸 수 있어요. 공탁 3천만 원 걸어갖고서는 좀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실도 있으니까 그럼 3천만 원 공탁 걸고도 집행유예 될 가능성이 있지만 유족들이 우리 공탁금 안 찾을 거야. 저 사람 엄하게 처벌해 주세요. 공탁금 회수 동의서 보내주고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그러면 공탁 거는 것만으로 집행유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좀 답답한 상황이죠. 네, 일단 그 동네에서 변호사 선임하시고요. 합의가 끝까지 안 되면 3천만 원 공탁 걸어보세요. 운전점에서 나오는 돈이니까. 그렇게 해서 집행유예 되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집행유예 안 되고 실형 선고되면 법정 구속은 안 할 거예요. 항소심에서 합의하세요. 그러면서요. 그럼 항소심에서 또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세요. 합의 안 되면 항소심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더 추가 공탁해 보십시오. 운전자 보험이 친구가 옛날에 최고라고 해서 들어준 건데 근데 이게 하여튼간 2021년도 이전 거, 특히 2020년도 이전 거 그거 전부 다 헛방이에요, 헛방. 1억 원 해도 합의가 될까 말까 하는 3천만 원 갖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옛날 운전자 보면 변호사 선임도 500만 원 갖고 진짜 원하는 변호사 선임 못 하잖아요. 돈 차이 없어요. 몇천 원 차이에요, 몇천 원 한 달에. 쓸데없는 거 빼면요 똑같은 돈이에요. 한 달에 어떤 분들은 옛날에 가입한 거 막 3만 몇천 원씩 넣어요. 근데 막상 보면은 사고 나면은 형사비금은 사망사 3천만 원밖에 안 되고 변호사님비 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대로 변호사의 도움도 제대로 못 받죠. 500만 원이면 500만 원짜리 변호사밖에 선임 못 하는 거예요. 또 형사비도 내 돈을 갖다가 빚을 내야 됩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더 빚을 내서라도 형사비 되는 게 제일 좋겠어요. 그게 제일 안전하죠. 마지막까지 안 되면 공탁이라도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동네 변호사님 선임하시더라도 또 그 변호사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많이 해본 거는 잘 알지만은 많이 안 해보면 잘 모를 수 있어요. 네, 이 사건 마무리될 때까지 제가 계속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할 때마다 질문 올리십시오. 그리고 원만히 합의되기를 기원합니다.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 번 해결해주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지금 소개합니다. 변호사님, 보름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네, 사고 나서 경찰서 조사받으면 무섭잖아요. 불안하고. 예전에 운전자 보험은 처음에는 변호사 선임비를 대주지 않았고요. 나중에 법원에 기소된 다음부터 대줬어요. 하지만 그 변호사 선임비 언제부터 필요할까요?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그런데 그 변호사 선임비는 우선 내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험사에 갖다 줘야 돈을 내줘요. 돈이 없으면요? 그렇죠. 그래서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 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보름씨, 로드킬 사고 많이 보셨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보상받아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로드킬 사고뿐만 아니라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도 특약으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많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 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1644-0070 1644 0078.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